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남한테 만만히 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4가지 기본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왜 그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참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나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고민인 거죠. 그리고 진짜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열받는 분들 계세요. 그러고서 막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 받지 않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나의 태도를 바꿀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100가지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4가지를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사람은 여기까지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경계를 먼저 어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하는 거에는 30%가 말로 전달하는 거고요. 70%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태도, 내 표정, 그리고 막 어떤 제스처 이런 거, 신체 언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미소 짓는 거, 이런 거를 다 총 더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 이외의 다른 것들도 굉장히 단호하게 그 말과 함께 표정이나 자기의 자세를 단호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사람이 늘 웃고 늘 잘해주고 막 과잉 친절을 베풀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해도 돼. 다 저렇게 해달라면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 라고 상대방이 생각이 들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과잉 친절과 과잉 배려를 베풀었던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건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거 이게 늘 내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자세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예요. 그런데 그리고 늘 흔쾌히 도와줘요. 그러다가 그거를 너무 권리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딱 오면 그때 한 번쯤은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유능하게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배가 굉장히 막 야근하고 힘들어서 그냥 내가 이제 퇴근하기가 뭐해서 선배님 저기 제가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선배가 있다가 그래 미안한데 나 이거 복사 좀 해주고 나 이거 좀 이렇게 해서 펀치를 뚫어주고 이거 좀 이렇게 제본 좀 해줄래? 내가 자료 만드는 거 프린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정도야 이제 흔쾌히 이렇게 해주고 그래 고맙다 누구야 김대리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막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냥 나가기가. 저것도 펀치로 다 뚫고 내가 재본해줘야 되나? 우리 부서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그게 이제 막 눈치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그런 거 갖고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되게 그런 걸 헌신한다고 해서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히 저렇게 남아서 해줘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이제 도와줄 의사가 없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김대리 이것 좀 오늘 저거 제본이랑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의 변명 없이 그런 변명 안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변명 없이 오늘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이건 정말 변명이거든요. 변명 없이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상대방이 의아할 거예요. 아니 평소 잘 도와주다가 왜 또 오늘은 저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두 번 그렇게 경계를 그어놓는 게 굉장히 나중에 길게 그 선배랑 잘 지내는 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차라리 예전에 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 정말
정말 날개만 없었지 천사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나이가 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일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애들은 다 커가지고 뭐 할 일은 집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에 그 이게 시간제 계약직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다들 이제 어린 동생들 같고 그렇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맞벌이 부부, 거기 있는 팀장, 여자 팀장이 맞벌이 부부인데 본인이 너무 매일 야근만 하고 막 힘드니까 이 제가 아는 지인이 김치를 싸다 줬대요. 김치를 싸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막 그래서 막내 동생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해줬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나 하면 김치 다 떨어졌어요. 너무 당연히 왜 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안 갖다 주지? 그리고 안 갖다 주면 막 서운하고 막 이렇게 안 갖다 주면 이분이 저 아는 지인 그분이 오히려 막 미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과잉 친절은 결국 그 자기의 이미지를 아니 인간관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과도하게 어떤 일을 막 그 떠맡기거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이스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 유능하게 거절하기가 나의 경계해서 결국 이제 나도 스스로 잘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깨지지 않고 겁내지 마세요.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경계를 잘 정해놓고 아주 지혜롭게 지키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실력을. 내가 존중받아야 돼. 그럼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영역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나를 남이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라도 잘 할 수 있어야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 아는 사람의 어떤 예인데요.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일 중독증 부장을 모시던 제 지인은 그러니까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일 중독증인 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후배는 그 밑에 대리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부장이 일 중독적이니까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후배 후배가 이렇게 뭐 그 야식도 막 준비하고 막 배달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야근하면 배달 시키고 나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챙기고 그다음에 뭐 저희 후배는 뭐 특별히 그렇게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부장한테 있으면은 일도 배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부장 옆에서 그 보조하면서 막 일도 넘겨다 보고 배우고 뭐 프린트 해주고 자료도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항상 일을 해줘서 그렇게 예뻐라 했다는 거예요. 제 후배를. 근데 그 후배가 김대리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막 예뻐라 하고 옆에 끼고 다니고 매일 야근 시키니까 끼고 있어야지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진급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 후배는 그 김대리는 너무나 당연히 이번에 과장 진급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장이 예뻐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떨어진 거예요. 진급에서. 그래서 너무나 그 배신감에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부장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저는 이번에 과장 진급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너무 황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뻐라 하던 그 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이 김대리가 지금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리더십 쪽으로는 아직 역량이 안 된다. 간부가 될 역량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욱더 이 배신감. 그러면은 리더십 역량을 키워주든가 지적을 해주든가 그걸 어떻게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놔두고 있다가 진급을 안 시키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하면서 막 분해서 뭐 거의 뭐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신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능력은 안 되니까 일단 뭐 윗사람한테 어떻게 인간적으로라도 아부를 해서라도 이제 잘 보여서 어떻게 이 회사에서 정말 진급을 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실함만 가지고는 그 경쟁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 조직이잖아요. 그 직급에 맞는 능력이 같이 겸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벌써 9월이잖아요.
나는 지금 진급을 하거나 어떤 이제 인사고과를 잘 받기에 나의 어떤 그런 실적이 충분한가? 나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회사가 요구하는?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서 정말 그 나의 강점을 막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 그게 더 사실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어들이 오면 뭐 이렇게 접대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갑자기 일본 쪽으로 이제 또 막 이렇게 루트를 뚫어가지고 일본 바이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본어도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어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완전히 회사가 일본 쪽으로 싹 완전히 그 바이어들을 다 틀었으면, 업체를 이제 거래업체를 틀었으면 모르는데 플러스 일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더 열심히 하는 쪽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강점을 더 이렇게 더 증진시키는 거, 이게 훨씬 더 직장 생활에서는 유리합니다. 나의 강점이 더욱더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 어쨌든 하여튼 자기의 어떤 능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은 뭐지? 나의 직급과 지금 어울리는 능력을 계속 보완하고 갖춰나가고 있나? 더 쌓고 있나?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리포트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센스 있게 거절할 건 거절해서 탁 맺고 끊는 거 분명하게 하는데, 단 이 사람의 말버릇이 나빠서 남들한테 좀 우습게 여겨지거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쁜 말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본인이 깨닫고 의식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는 거. 말습관이 나빠서 남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예를 지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 누구하고 얘기하거나 특히 발표할 때 이거 많이 하면 굉장히 듣기가 거슬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초창기, 지금도 이제 그런 버릇이 아예 없어졌다고는 사실 자신할 수 없지만 많이 고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에다 다셨어요. 이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댓글 보면 좀 부끄럽기는 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사실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의 그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아주 이렇게 콕 집어서 고쳐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때문에 사실 고친 버릇들도 많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넣는 거 정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그런 버릇 있나? 고쳐야지 라고 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고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끝을 늘 흐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그 회의는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말끝 흐리는 거 정말 나쁜 버릇이고요. 그래서 말끝을 명료하게 딱 끝맺는 버릇. 나 말끝 흐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 같아. 그럼 딱 명료하게 딱 끝맺는 버릇, 이거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명하는 습관 있는 분들 계세요. 어떤 건가 하면, 상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왜 아직도 안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할 게 있으면 그 나중에 이만 해서 이게 연기됐습니다. 아니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윗사람들한테 이제 야단 맞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진짜 혼만 나는 거죠. 예.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변명 습관, 그거는 정말 나빠서 일단 특히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런 습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론이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서론이. 아, 이것도 제 유튜브 경우예요. 오늘은 이제 실수담이 전부 제 유튜브네요. 제가 보고서 정말 많이 웃었던 그 댓글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서론이 너무 깁니다. 서론이 너무, 그때는 그렇게 했었나 봐요. 제가 방송을 맨 처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초창기 거 보면 막 서론을 막 한 몇 분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댓글에다 이제 악플이 달린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도대체 서론이 기냐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완전히 빵 터졌던 게 뭔가 하면 그 밑에다가 어떤 분이 저 도와주신다고 댓글을 단 거예요. 3분 25초에서 시작합니다. 본론. 막 이렇게 3분 25 서론이 길어서 지루하신 분들은 3분 25초부터 보세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고맙습니다. 막 달았어요. 그 밑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서론이 장황하고 길면은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갈식으로 항상 얘기할 때, 그리고 특히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두 갈식으로 먼저 결론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에 계약합시다 라든지 매출이 어떻게 됩니다 라든지 이번에 계약 뭐 연장합시다, 종료합시다, 이런 얘기 먼저 하고 이유를 그 뒤에다가 이제 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어제 매출 얼마였습니다. 이건 뭐 목표 대비 얼마인데 그 이유는 줄줄이 뒤에다가 뭐 손님이 많았는데 뭐 실제로 구경만 하는 손님이었고 뭐 구입에는 안 하고, 아니 그래서 매출 얼마를 했다고 꼭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직장 상사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자고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정확치 않은 얘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회사에서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실없는 사람 되기 딱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김 대리가요, 그 처리를 잘 못해서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 김 대리가 뭘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일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막 그런 식으로 남한테 막 핑계 대면서 정확치 않은 상황. 그거 연기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선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막 정확히 알고서 내가 정말 팩트로 내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비즈니스에서는 완전 기본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임기응변적으로 얘기하는 습관 붙어 있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그런 것도 남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뭔가 하면, 말투 자체가 부정적인 분들 계세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알고 싶겠지만 말을 이제 이렇게 딱 서두에 이렇게 딱 터트리는 내용이 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표정까지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막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쟤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 이렇게 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말투.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라고 이제 뒤에다가 이유를 물어보는 식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투,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왜 그렇게 된 거죠? 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확 긁고, 그 다음 말이 상대방이 그럼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좋지 않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투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나쁜 습관 한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거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고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신체 언어를 잘 활용하기. 몸으로 하는 언어,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70%잖아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항상 바른 자세. 이렇게 바른 자세. 저처럼 이제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트북 갖고 하루 종일 글 쓰는 사람들. 저는 이제 유튜브 원고도 써야 되고, 또 칼럼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책 준비하는 것도 원고를 틈틈이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청탁 들어오는 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카메라 아니면 노트북 앞.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있으면 사람들아.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살죠. 늘 똑같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굽어요. 이게 작가들이 직업병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펼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노력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막 바른 자세를 합시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일단 바른 자세. 이게 특히 남자분들이 꾸부정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지 않고 탁 들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지으면 누구라도 다 당당하고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든지 뭐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웃는 얼굴. 그거는 정말 당당해 보임의 첫 번째잖아요. 그런 어떤 신체 언어를 항상 내가 좀 유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신체 언어는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화하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이제 받을 때 네, 감사합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만약에 고객이라고 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정을 그냥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전화에 대고 얘기하는 거. 상대방이 어차피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보지 못해드려도 내가 웃는 얼굴을 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웃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그냥 얼굴을 하는 거하고 이 말의 뉘앙스가 너무 다르게 상대방한테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 웃는 얼굴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화를 통해서도 전화할 때도 그런 얼굴을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누구랑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좋은 이미지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좋은 이미지를. 근데 왜 그런 세계적인 스타, 막 탑스타, 막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할 때 나와서 이렇게 다리 탁 꼬고 앉자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일반인이 그 손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것도 친하지 않은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참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누구랑 얘기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핸드폰 쳐다보고 자기 시계 쳐다보고 이게 특별히 약속이 있어서가 아닌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거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버릇도 혹시 나 있나? 그럼 이제 그런 버릇도 없애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나갈까요? 나가고 싶어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미팅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예 못 참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또 막 이런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못 참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허벅지 짚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 허벅지 짚고 이렇게 계시냐 그랬더니 몰랐어요. 제 습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그분. 그렇게 하시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그 호감을 주는 자세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너무 막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아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4가지 가장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제 경계입니다. 라고 유능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하기. 그리고 2번째는 자기 실력 키우기. 3번째는 말하는데 나쁜 습관이 있는 거 자기가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고치기. 4번째는 신체 언어를 잘 활용하기. 신체 언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미소 짓는 얼굴. 그것만 탁 지키셔도요. 남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거나 무례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절대로. 존중받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존중받는 그게 나 스스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수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